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분석과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조합은 영상 마지막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라이언시티입니다. 전북현대는 5명의 아시안게임 차출 멤버들이 돌아오자 긍정적으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 김정훈과 박진섭이 돌아온 영향이 아주 좋은데 이 둘이 팀을 떠난 동안 박스 안에서의 실수와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많아졌던 모습이 꽤 괜찮아진 모습입니다. 공격에서도 백승호를 필두로 롱볼에 의존했던 전술도 많이 호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이언시티는 3-4-3을 바탕으로 경기장 전역에서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2명의 미드필더만 중원에 배치하는 특성상 4-3-3을 자주 사용하는 전북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 싸움에서 밀렸던 키치전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하는 등 라이언시티가 중앙에서 밀리는 상황이라면 경기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북의 승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5명의 아시안게임 차출 멤버들이 돌아오면서 전력이 100%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수비와 공격에서 전부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고 상대가 2명의 미드필더를 쓰는 양상에서 4-3-3을 쓰는 전북이 중원 수적 우세를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점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산둥입니다. 인천은 이 경기뿐만 아니라 FA컵도 준비해야 하는 상태에서 주전 선수들의 이탈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수술대에 오른 신진호의 역할을 대신해야 할 이명주도 측부인데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공격 전개에서 생각보다 중앙에서의 전진이 더딜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나마 골키퍼의 롱킥을 골로 연결시키는 데 능한 제르소나 무고사의 힘은 여전하나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산둥은 생각보다는 상위 전력을 박스 바깥으로 밀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모습입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는 슈팅 허용을 약 5대5 수준으로 박스 안과 바깥에 비중을 맞추었습니다. 펠라이니를 전방으로 배치시켜서 공중볼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편인데 인천의 델브리지 이탈과 생각보다 흔들리는 박스 안에서의 수비를 공략해볼 카드는 있을 듯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승부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 매치입니다. 중원에서 신진호와 이명주의 이탈이 동시에 이뤄진 인천이고 박스 안에서 흔들리는 세트피스 수비가 나오는 등 상대의 직선적인 공중볼 경합에서도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둥이 보여주는 강호를 상대하는 수비력도 아주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요코마리와 카야입니다. 요코마리는 ACL에서는 철저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중입니다. 때문에 선수비 후역습에 약한 모습이나 생각보다 주전 멤버들이 나오는 경기에 비해서는 화력이 별로입니다. 다만 카야의 수비에서 경합 상황에 대한 대응이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라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운영이나 공격진들의 전반적인 활약상 정도는 기대해볼 수 있을 만한 전력이 될 것입니다. 카야는 파이브백을 가동하면서 철저하게 강호들을 억제하려는 무브입니다. 하지만 만나는 팀마다 족족 3골 이상을 허용하고 있는 페이스입니다. 수비진은 대부분 자국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38세의 나이나 작은 키 때문에 경합 상황에서의 신체적인 한계가 뚜렷한 편입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로테이션 멤버를 상대로도 기본적으로는 열세에 처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완승을 기대해봅니다. 로테이션 멤버들이 주전 유닛들보다 활약상이 별로이기는 하나 카야의 수비 상황에서 보이는 경합의 한계가 뚜렷한 편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운영이 90분 내내 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저장 프로와 고우입니다. 저장은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것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ACL 2경기에서 나온 모든 골이 PK로 나왔을 정도로 공격진의 효율은 오픈 플레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고우도 호술하겠지만 상당히 수비 면에서는 강점이 뚜렷한 편이라 저장이 이번 경기에서도 그다지 오픈 플레이에서는 좋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우도 지난 시즌 1왕배에서 철저하게 상위 전력의 발목을 잡고 우승한 팀입니다. 따라서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운영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 시즌 영입한 우타카의 많은 나이로 인한 경합 상황에서의 피지컬 저하라는 면이 고우 입장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승 양상을 만들어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언더 양상에서 고우가 근소하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장이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지만 골을 오픈 플레이에서 만드는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선수비 후역습에 강한 고우의 저력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